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환자분들이 이런 병 같은 거를 검색을 하고 오십니다. 검색을 하고 오시는 건 매우 좋아요. 근데 검색을 하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의사들을. 이거 말을 그 똑같이 하나? 그거를 틀리게 말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면 화를 냅니다. 이것이 폭언이라든지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제가 레지던트 때였는데 응급실에 불량배 무리가 이렇게 몰렸어요. 불량배 무리가. 근데 그중에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이 배에 칼을 맞았습니다. 4cm 정도 왼쪽 배에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니까 장이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수술해서 환자분 목숨을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질 않는 겁니다. 빨리 끄매라, 집에 가게. 돌팔이가 지금 치료를 맘대로 하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러. 전부 다 환자까지 데리고. 근데 환자가 담배를 피다가 창문으로 피를 쏟고 기절했습니다. 네. 장이 찢어졌으니까 피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다시 이렇게 침대로 눕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술기고 감염되면 안 되는 술기예요. 그래서 장갑을 다 끼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량배에 친구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다 난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서 지금 우리 형님이 큰일 났다. 제발 좀 나가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주먹질을 하고 제 옷이 이렇게 쫙 찢겼고 그다음에 핥혀서 핥힌 자국이 다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빼면은 피가 솟구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맞아내고 그다음에 간신히 그 사람이 제압돼서 마저 이 혈관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학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응급실 장면에서 정말 진상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혹시 현실에도 있나요? 일단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도망가랍니다. 도망가라. 자기 안위를 확보해라. 근데 이게 진지하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구조 활동은 구조자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응급실 환경에서 의료진이 자기한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맞서 싸우다가 봉변을 당하면은 환자가 다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챙기는 게 실제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응급실에 계시는 뭐 경찰분이나 보안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보안관요? 예. 네. 보안 요원들은 다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막을 뿐이지 그래서 전혀 환자한테 실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또 경찰을 부르면은 경찰 쪽에서는 일단 환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환자니까 이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처벌에 끝나든지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응급실 의료진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85% 이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비행기 난동 사건, 그다음에 버스 기사 폭행 사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냐면은 이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지면은 결국은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처럼 거기 있는 실제로 그 아픈 사람들도 다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 이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런 것이 인식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던 충청남도 소방본부입니다. 제가 저기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119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의 모든 본부의 119 전화가 다 모여요. 어디서 출동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규모로 출동할 것인지를 지령을 내려서 이 지령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게 장난 전화라든지 경증이라든지 꼭 출동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업무들이 뭐 강에 떠 있는 변사체 꺼내기, 그리고 불난 건물에 뛰어들기, 아주 위험천만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35명의 소방관이 자살했습니다.
업무 관련돼서. 그리고 전체 소방관의 40% 정도가 외상 후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또 소방관들의 처우가 요새 사회적인 이슈죠.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그 문 깨고 출동하고 창문 깨고 출동하는 거, 그걸 손해배상해달라고 물어달라고 청구서가 옵니다. 심지어는 그 소방본부에서 벌집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하러 가서 벌집 태웁니다. 그래서 벌집을 태웠더니 비싼 나무가 탔다고 나무를 물어내라고 신고한 케이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에도 시달립니다. 근데 실제로 화재 업무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구조나 구급입니다. 문 안 열린다고 119 전화하고, 개나 고양이 잊어버렸다고 전화하고, 이웃이랑 싸웠다고 전화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은 쉽게 전화를 하는데 실제 대원들이 3명이 구급차를 타고 가서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싣고 이송을 해서 병원까지 갈 때 그 원가가 약 30만 원쯤 합니다. 이게 공짜로 쉽게 부를 수 있다 보니까 대원분들을 약간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경향이, 혹은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현장에서 폭행당한 소방공무원이 661명입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굳은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언제 자기가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또 외상 후 증후군처럼 마음에 남겨질 짐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